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를 지나 흐르는 경안천. 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썩은 냄새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 죽음의 하천이라 불리던 곳. 하지만 지난 10년 경안천 살리기 운동 결과 다시 물고기가 찾아오고 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에서 투망을 던지는 이가 보입니다. 허가 없이 투망질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서 말이죠. 아직 얼굴이 애띤 학생. 서연아! 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입시 공부로 한참 정신없을 고3 학생이 왜 여기서 투망을 던지고 있을까? 놀라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경안천에서 투망을 던져도 되는 허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안천의 민물고기 생태계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놔줄게. 무성이는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무성이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꾸구리를 지켜달라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경안천 바로 옆에 있는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무성이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경안천에서 채집한 물고기의 생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성이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민물고기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이 높았던 합천이었는데. 그런데 과연 무성이가 하는 일이 이곳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여기서 모니터링 하면 저희한테 이제 또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활동이 모니터링을 했다가 그만뒀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저희 기자단 아이들하고 나가서 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무성이는 전문적인 것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성이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성이가 기르고 있는 물고기와 거북이가 있는 수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민물고기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무성이의 방은 온통 우리 민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벽에 붙여놓은 스크랩 자료도 민물고기와 관련된 것들. 책꽂이에는 우리 민물고기와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고, 그리고 커다란 상장도 보입니다. 전국 과학 전람의 특상인데요. 무성이는 비슷한 곳에서 채집되는 꾸구리와 돌상어의 서식지 비교와 그 차이점을 연구해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성이는 오늘 경안천에서 채집한 민물고기들의 종류와 개체수 등을 기록합니다. 무성이가 이런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어류 채집을 한 게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했어요. 하천 그거 계획을 짜면서 전국에 있는 120군데 하천을 설정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지금 현재 그 120군데 중에서 119군데를 갔고요. 현재 이게 기록이 오늘까지 합쳐서 560건이에요. 이렇게 붉게 칠해진 곳은 무성이가 채집을 하러 다녀온 지역들입니다. 무성이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물고기들의 종류와 크기뿐만 아니라 하천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적고 있습니다.
또 무성이가 써온 일기는 남들과 다릅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관찰 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무성이가 민물고기 카페 활동을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채집하러 간 곳에 탐어기를 써놓은 것도 여러 권입니다. 이러다 보니 친구들로부터 우리 민물고기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는 무성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민물고기 어류학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몇 뒤 무성이는 친구들과 여주의 청미천을 찾았습니다. 함께한 이들은 다산고등학교 민물고기반 동아리 친구들. 이곳을 찾은 이유는 꾸구리가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꾸구리가 두 마리가 채집됐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보통 꾸구리가 살겠냐. 여기가 자갈이 좀 거칠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미천은 4대강 중 하나인 남한강 지류. 무성이는 4대강 수중보가 만들어지면서 지천의 생태계도 변화가 있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기대를 안고 간 청미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꾸구리는 좀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눈동자게 잡았는데 이거 빠가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물어? 요 가시 3개 있지. 잘못 만지면 있지. 쏘여서 엄청 아파. 그런데 투망을 든 중년의 어른들이 옵니다. 이미 하류에서 잡아왔는지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을 끓이려는 듯 물고기를 손질합니다. 무성이는 혹시 그 속에 멸종되어가는 보호종이 섞여 있을까 살핍니다. 거기서 막 살려낸 고기가 있는데 이거 납자루. 그리고 또 한 마리. 참중고기입니다. 무성이는 애가 탑니다. 이곳을 여러 번 찾았지만 이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이기 때문입니다. 줄이 붙었어. 아. 무척 기뻐하는 무성이. 하긴 참중고기들이 매운탕집 수족관에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한 무성이에겐 충분히 기쁜 일일 겁니다. 투망을 던지러 온 이들은 환경감시단원이 오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니 살렸어요. 네. 이것도 똑같이 민물조개 속에다 산란을 하는데 이거 수컷은 이렇게 막 산란철 되면 이렇게 추성이 나고 이렇게 막 무지개 색깔 혼인색을 내는데 예쁘지? 그동안 본 물고기 중에서.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바닥엔 그들이 손질하고 버린 물고기의 잔해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알이에요. 호란한 개체를 함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진짜 안타깝네요. 어쩌다가 투망이 허가가 나요? 그게 옛날부터 아마 그런데 환경감시단 아저씨는 꾸구리가 여기 많이 산다고 합니다. 두 마리 채집을 아니, 했었어요. 꾸구리 같은 거는 여기 올라가면은 웅덩이가 2개 있는데 웅덩이가 많이 있어요. 제 말은요. 그 꾸구리가요. 이렇게 생긴 꾸구리가 아니라요. 많은 지방에서 동사리, 얼룩 동사리를 꾸구리로 부르고 있는데 아저씨도 동사리를 꾸구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꾸구리예요. 근데 이 물고기 눈이 톡 튀어올란 거야? 일단 우리 물고기 특징이 고양이 눈처럼 생겼어요. 모래무지처럼 비슷하고요. 무성이는 아저씨에게 꾸구리 사진을 보여주고 거듭 꾸구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무성이가 찾는 꾸구리는 과연 어떤 물고기일까요? 꾸구리는 고양이처럼 빛의 밝기에 따라
눈의 크기가 달라지는 특이한 물고기로 멸종위기 2급 어종, 여울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2시간의 반두 채집. 이곳에서 2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채집됐습니다. 하지만 꾸구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채집한 물고기를 모두 놓아주고 모니터링을 마칩니다. 개발보다는 환경 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환경이 일단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꾸구리는 못 봤지만요, 아까 그 투망꾼한테서 얻은 참중고기 한 마리 본 게 좀요 반가웠죠. 청미천에서 참중고기 본 건 처음이거든요, 여기서. 청미천이 환경이 살아있는 하천으로 남아주길. 4대강 사업처럼 인위적인 손길로 세계를 변화시키지 말고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것은 오늘 이곳을 찾은 학생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채집을 하러 청미천 상류로 이동한 이들이 만난 것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수변 지역을 파헤치고 둑을 다시 쌓는 공사. 이것은 4대강외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벌이고 있는 공사입니다. 2017년까지 794억 원을 들여 둑을 쌓고 물길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와 대규모 운동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남기기 위한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의 연장 공사 현장. 이미 공사판이 되어버린 강을 보며 무성이는 답답해하는 듯 했습니다. 물고기 채집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이천시의 복하천을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변 지역의 갈대밭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하천 바닥까지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공사도 청미천처럼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외 국가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2016년까지 454억 원, 많은 국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이가 본 공사 현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먼저 이런 공사가 꼭 필요한 것일지가 궁금했습니다. 복하천 4대강천 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게 왜 여기다 정비 사업을 왜 필요하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천, 복하천이나 이천에 있는 복하천이나 양화천이나 청미천 정비 사업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하천으로서 훌륭해요. 이미 그런데 복하천 정비 사업은 이미 10년 전쯤에 했었어요. 국토부에서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연 생태 하천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사실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인공습지도 실패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 하천 사업 하면서 죽당천 그쪽으로는 그 쇄굴 현상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침식 현상도 일어나고. 홍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 개선과 수질의 자정 능력을 증대한다. 이것이 이 공사의 목적입니다. 또 유채꽃 단지와 녹지 공간, 축구장, 야구장의 남한강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미아 사무국장은 돈잔치라고 잘라 말합니다. 복하천 이거 설명회 할 때 주민 9명 와서 했어요. 주민도 아니었고 이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냥 해버리고 마른 거고. 정직하다면 설명회 같은 것도 진짜 저희 같은 환경단체 불러들여서 정직하게 하고. 집이 이천인 무성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가까이 있는 복하천을 찾아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무성이가 2010년 이곳 복하천에서 한 모니터링 기록을 보면 당시 이곳에서 24종의 물고기가 채집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꾸구리와 돌상어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천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김미아 사무국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대강이 완공됐다고 한 이후 그해 겨울에 이 이천의 복하천이나 또는 청미천 양화천으로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 남한강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제 거기는 갈 데가 없는구나 알아서 그랬는지 저희가 그 남한강 탐사를 얼마 전에 했을 때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사래로 어떻게 쳐도 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고 전에 남한강 그 서식지 옆에 습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서로 그 해충 같은 유충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서식지가 다 파괴되면서 이 하루살이하고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여주 그 보건소 쪽에서는 그 방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손 놓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참 사대강 사업이나 그 사대강 그 사업으로 인한 여파들이 이제 작게 하나하나 변화가 그 나타나는 징조들이 결코 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난간의 거미줄에 하루살이들이 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 이후 하루살이가 늘어났다는 김미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습지의 파괴로운 생태계 변화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22조가 들어간 사대강 사업은 이렇게 지천에서 이어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대강 공사 때부터 건설, 토목업자와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고기의 생태, 하천 생태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은 잡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기보다 잡어들로 불리는 우리 민물고기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이곳에서 다양한 우리 민물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는 모두 212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은 61종입니다. 이런 민물고기들이 환경 파괴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25종이나 됩니다. 이 철갑상어도 과거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종류이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평화롭게 유영을 즐기는 물고기들. 그런데 이들의 평화로운 유영은 이제 수족관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일주일 후 오늘은 그냥 꾸구리하고 돌상을 한번 보러 오는 거야. 무성이는 친구와 여주의 섬강으로 동아리 모니터링을 떠났습니다. 섬강은 꾸구리가 아직 남아있어 꾸구리가 보고 싶을 때면 무성이가 찾아가는 곳입니다. 장화 바지를 갈아입고 반도질을 시작하는 무성이. 이곳에는 물고기가 많은 듯합니다. 새코미꾸리, 돌상어, 미러, 쉬리. 족대를 담글 때마다 물고기가 채집됩니다. 퉁가리. 지금 이게 얘가 배가 좀 약간 빵빵하잖아. 아직 산란철이다 보니까 알이 지금 배가 좀 포란을 한 개체야. 이게 돌상어입니다.
이게 돌상어는 멸종위기 2급 어종인데요. 주로 한강, 임진강, 금강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선 멸종 위기 2급 어종인 돌상어만 나오고 꾸구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꾸구리를 보기 위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잠깐만 내가 담을게 이거. 물어? 아니 안 물는 게 아니라 힘이 넘쳐. 이건 뭐야? 시리? 전부 다 실이야. 그리고 다시 시작된 몇 번의 족대질. 꾸구리 잡았다. 드디어 꾸구리가 나옵니다. 꾸구리가 그렇게 좋은지 무성이는 기쁨을 감추듯 합니다. 꾸구리야. 야, 아까 그거랑 뭐가 달라? 눈이 고양이 눈 같이 생기지 않았니? 이 꾸구리는 빛의 양에 따라서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빛의 양이 많을수록 눈동자가 작아져. 대신 어두워지면 커지지. 꾸구리 잡았어요. 그리고 무성의 예상대로 이곳에서 꾸구리가 계속해서 잡힙니다. 대부분 꾸구리는 주황색을 띠죠, 이게. 꾸구리 잡혔네요. 이거 포라나 남컷. 잠깐.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천 곳곳에서 이렇게 무성이가 기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살아있는 하천은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테니까요. 최근 들어서 좀 여기가 물살이 너무 좀 거세졌어요. 전에는 여울이 물살이 변화가 없고요. 완만한 여울이었는데 좀 생각보다 요즘 거의 거세지다 보니까요. 돌상어가 좀 많이 채집돼요. 단정기엔 뭐하지만요. 저기 4대강 그 본류를 파내잖아요. 그런 발생한 역행 침식으로 현재 좀 추정되지만 좀 더 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성이는 우리를 감매천이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한강과 이어지는 지류인 감매천. 이곳은 이미 축대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천보가 보이는 남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가보니 하천 바닥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물로 돌을 한 무더기씩 묶어놓은 것들이 바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강을 너무 깊게 파서, 강을 이렇게 깊게 파서 이렇게 층화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만나는 그 맨 끝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건데요. 하상 유지공은 시멘트로 만들던 돌망태로 쌓아 올리던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년 빈도, 즉 일반적인 비밖에 안 왔는데도 지금 많이 훼손돼 가고 있거든요. 하상 유지공이 무너지자마자 지천의 제방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벌어진 거고 이것은 또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찾아간 곳은 금당천. 금당천 역시 남한강과 만나는 지점은 하상 유지공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흉측한 몰골. 더구나 돌들을 묶어놓은 밧줄이 사가 군데군데 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비가 올 경우 돌들이 쓸려나가 다시 이걸 설치하는데 그만큼 우리 세금이 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습지가 있고
많은 물고기와 새들이 평화롭게 살던 아름다운 곳이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무성이는 속이 무척 상한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꾸구리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2009년 7월 달에 저 아는 동생이랑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곳이 당시에는 모래하고 자갈이 섞인 모래톱이 형성되고 저쪽은 다 습지였어요. 여기 요 부분에서 꾸구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하상유지공으로 다 파헤치고. 또 모습이 변한 곳이 있습니다. 없던 언덕. 4대강 사업으로 퍼올린 모래로 만든 산이 생긴 것이죠.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 골재를 팔아 1,0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지만 전체 골재의 약 10% 정도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골칫덩어리. 더구나 여주군은 매년 50억 원 안팎의 토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천의 4대강 사업과 똑같은 쌍둥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단지 국토 파괴 사업이다. 또 다른 4대강 사업의 반복이다 라는 것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천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천이 오염되어 있거나 지천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4대강 사업의 재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 강천보. 보를 막아 물이 많아진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둥근 자갈이 깔렸던 남한강의 강변엔 이젠 날카로운 파쇄석으로 만든 축대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이후 멸종 위기종이 본루에서 사라지고 어종이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도 보입니다. 누치인데요. 수초지대가 없으면서 산란하기 어려워서 폐사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강바닥에 지금 저질토, 썩는 흙들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첩이 집단 폐사한 것처럼 그런 어떤 독성 물질들이 지금 강에 퍼지고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막은 강. 왜 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4대강 사업. 이렇게 보공사가 완성되면서 4대강 사업은 끝났다고 하지만 남한강 주변을 돌아다닌 결과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4대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4대강은 우리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꾸구리를 잡고 기뻐하는 무성이의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까요? 무성이는 바랍니다. 꾸구리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 귀여운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게 되기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